네, 오늘 장 랭킹 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키워드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이 두 분과 함께 지금부터 정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차용주 MTN 전문위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1위부터 5위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5위부터 하나씩 열어보면서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제 정책적 모멘텀 나온 자리다라는 점은 짧게 랭킹5에서 체크를 했는데요. 어제 마감 직전 그리고 오늘 오전부터 투톱을 중심으로 한 흐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가장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위원님과 이야기 반도체 쪽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제 이 시간과 오늘 이 시간이 분명 다르거든요. 침묵이 길어지나 싶었는데 이 정도면 다른 분위기로 봐야 되나 이게 더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 먼저 위원님께 부탁드릴게요. 굉장히 오늘은 어제와 좀 다른 좋은 분위기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가 이제 내마녀의 날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관건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제 외국인들은 3,000억 후반대까지 매물을 쏟아내면서 지수를 좀 짓누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죠. 기관과 개인만이 사면서 내마녀의 날을 어찌됐든 넘겨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반도체가 다시 갑니다. 그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반도체가 움직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한 곱이 넘긴 상태에서 다시 수급이 붙으면서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어제만 하더라도 야 7만 원 깨지는 거 아니야? 라는 또 그런 불안감을 자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시세를 좀 분출하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저는 몇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큰 뉴스는 엔비디아발 뉴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그동안의 기간 조정 장세에서 5%대 상승을 보였죠. 물론 최근에 엔비디아를 주봉으로 놓고 본다라면 좀 답답하게 느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굉장히 강한 거죠. 왜냐하면 최근에 엔비디아가 시장에서 관심권에 들어온 이후에 급등을 한번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등하면 두 가지에 이제 딱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기간 조정을 겪는 것이냐, 가격 조정을 겪는 것이냐. 지금 엔비디아는 딱 기간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기간 조정은 굉장히 강한 신호고 여기서 지금 현재 다시 시세가 붙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영향으로 지금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 GPU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HRM이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하이닉스의 강한 흐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덧붙이는 것이 지금 환율이 1,200원대로 진입을 해버렸습니다. 1,300원대에서 1,200원대로 환율이 진입을 해버린 상태라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환율을 잘 보셔야 됩니다. 환율이 1,200원대로 내려오면 1,330원대에 산 외국인들은 환으로만 3% 수익이 났습니다. 여기에 시세 차이까지 얻게 된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식을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은 우리 지수를 이끌 수 있다라는 희망까지 얹어지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매크로 측면에서의 이슈도 위원님 저희 동시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또 FOMC라는 이벤트도 앞둔 자리라서 어디까지 단기라면 봐야 되는지도 궁금해서 그 점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일단 매크로 이슈는 어느 정도 예정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미국이 이제 다음 주에 금리 인상에 대한 것들이 다 갑자기 부각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환율도 여기에 따라서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이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다음번에 한 차례 금리 인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대부분 다 전언이죠.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현재 부채 한도 협상에서 벗어났죠. 그러면서 대규모 국채를 발행합니다. 이 국채를 발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이 스스로 발행한 국채에 대한 이자 지급액이 늘어났기 때문이거든요. 미국 작년 같은 경우 미국은 자신들의 부채에 대해서 이자를 불과 1%밖에 안 줬습니다. 이제는 5%대 이자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다른 악순환이 돌게 되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미국이 6%, 7%대까지 금리를 못 올린다라는 게 이제 시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 이슈보다는 지금 환율에 따른 움직임,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삼성전자를 보는 시각은 다 여러 가지가 있죠. 재고 사이클이 많다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여전히 있습니다. 일반 D램이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더구나 TSMC가 2025년부터 2나노급 양산에 들어간다라는 또 굉장히 또 안 좋은 뉴스도 있지 않습니까? 나쁘게 보려면 굉장히 안 좋은 뉴스들도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지금은 엔비디아가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고 여기에 환율과 시세에 따른 외국인들의 수급 이런 것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있는 그대로 즐기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제가 얼마 전에 삼성전자를 감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추천드린 적이 있죠.
지금은 그만큼 세게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그냥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깔끔한 정리까지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 이슈에 대해서 이사님의 의견도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투톱이 강하게 움직인다라는 점에서 지수 관점으로만 봐야 될지 아니면 또 오늘 오후장에 보면 기판조 쪽에서도 반응이 세게 나오는 소부장도 분명히 있거든요. 연결선상으로 조금 더 봐야 될지 업황과 또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측면일지 거기에 대한 정리부터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밀리지만 않으면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던 구간에서 오히려 상승 나오니까 저는 이 중소형주를 트레이딩 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먹거리,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현재 구간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수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중소형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은 저는 충분히 한 번 더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타이밍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고 있는 쪽은 사실 기판 쪽보다는 이 팹리스 쪽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팹리스 기업들 중에 제가 지금 가장 유심 있게 보는 기업은 LX 세미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반도체에도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가 있을 것 같은데 메모리 반도체도 여전히 지금 잘 팔릴 수 있다라는 희망. 여기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AI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야 되는 이러한 부분이기에 저는 이 팹리스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LX 세미콘과 같은 기업들은 저는 충분히 한번 왜냐하면 재고 자산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저는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초격차를 더 유지하기 위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제 이끌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또 큰 자금을 또 쓴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작은 기업들 중에서는 KC와 같은 전력 반도체 기업들이 오늘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저는 반도체 쪽은 트레이딩 기준으로 대신 중소형주 위주로 한번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뭐 제가 중소형주만 너무 좋다 그래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안 올라가냐요? 이건 아니에요. 올라갈 수 있지만 네. 지금 해당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차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맥점에서 트레이딩 하지 않으면 먹을 폭 자체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변동성을 좀 노리는 중소형주 쪽에서는 힌트를 찾아볼 수 있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톱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봐도 되나요? 아니면 그 전제 조건이 투톱이 흐름을 지켜준다, 추세를 깨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나요? 당연히 잘 시켜야죠. 아, 그러니까 대장이 네. 쓰러지면 그 부하들은 갈 길을 힘을 잃을 수 잃죠. 있습니다. 네. 그런 그 얘기 관점에서 중소형주는 투톱의 흐름과 함께 그래도 보기는 해야겠군요. 정책적으로 어떠한 면을 봐야 되는 건지 지금의 자리와 지수의 위치, 환율적인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먼저 반도체 이 키워드를 가지고 해봤습니다. 저 이제 다음 키워드로 바로 넘어가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매크로 이슈 측면에서 접근을 할 때는 항상 이 두 키워드를 저희가 연달아서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래요. 2차 전지주가 반도체 다음 키워드로 올라왔습니다. 4위입니다. 테슬라 고공행진, 시간의 거래에서 뉴스 나온 것도 반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흐름을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위원님께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릴게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계속 의견을 좀 보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오늘 반도체 쪽으로의 워낙 힘이 강하게 나타나서 그럼 2차 전지는 하고 물음표가 많이 붙으실 것 같거든요. 그 측면에서는 어떻게 지금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조금 관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2차 전지가 약하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에코프로가 이건 좀 강한 겁니다. 왜냐 우리가 이제 그저께 10%대 상승 흐름을 보이고 나서 에코프로가 이제 어제 오늘 옆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약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뚫고 가느냐? 직전 고점을 뚫어주기 전까지는 어렵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관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부가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요소는 오늘 LG화학과 LG엔솔이 강하고 삼성 SDI까지 플러스를 켰습니다. 결국 셀 업체들이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대장주,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쪽 종목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부정적인 것은 어제 강했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금양 같은 경우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양은 오늘은 또 다른 재료까지 나왔죠. 오버행 이슈가 불거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부지를 매입해서 본격적으로 2차 전지 산업에 들어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세를 못 낸다라는 거죠. 일단 에코프로만 놓고 본다라면 굉장히 강한데 여기에 부가적인 재료가 그 코스피 쪽 재료들은 강하고 나머지 쪽들은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계속 관찰 구간에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그 외줄타기라고 그럴까요?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누가 뭐래도 이걸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2차전지는 약하지도 강하지도 않은 상태, 약하지도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어디에 손을 들어줘야 되냐? 그러면 6대4 정도로 강한 쪽에 손을 들어줘야죠. 밀리지 않은 거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추적 관찰해야 된다는 면에 있어서는 그 비율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위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뉴스로 시장에서 또 이야기가 되는 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관련이잖아요. 그 시기를 기점으로 저희 분위기 전환하는 거를 감안하고 지금 전략에 대한 포인트를 세우는 것도 필요할까요? 글쎄요. 이거는 시장에서 이미 충분히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 뉴스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뭐 에코프로 그룹들이 거론될 때마다 상장할 거다라고 이슈가 나왔고 오히려 저는 이렇죠. 시장에 있는 자금은 어찌됐거나 한정돼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의 대역급 IPO가 들어오게 된다면 쏠림 현상들이 오고 수급에 빠질 수밖에 없죠. 만약에 지금 이제 2차전지들 다 올랐는데 이게 이제부터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또 오히려 수급의 블랙홀이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2차전지한테는 상대적인 악재죠. 그런 부분들로 보셔야지 이걸로 인해서 이게 가니까 내가 따라간다라는 시각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여기에 지금 테슬라발 훈풍까지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 하다는 면까지 복합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 관련 이슈 잡고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사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가장 궁금한 게 이전에 2차전지 저희 꾸준하게 커버할 때 덜 오른쪽에서 기회를 찾아보자라는 조언들을 꾸준하게 주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헤드라인으로 저희가 뽑기도 했던 충전이라는 키워드기도 하고요. GM 테슬라 관련해서 이슈화가 계속되고 있는데 충전 관련해서 계속 포인트를 잡고 가는 전략 지금도 괜찮다고 보실지 아니면 변동성이 2차전지 내에서 한 번 더 흘러난 상황이라서 그 기준점이 좀 바뀌었을지 궁금해요. 뭐 충전은 이 전기차가 엄청나게 이제 또 잘 팔리는 시기에 맞물려서 같이 이제 커 나가야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제가 사실 이제 2차전지 충전하면 SK 네트워크스를 좀 가장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이 SK 네트워크스는 이 많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운데 SK 매직,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수기라든지 뭐 비대라든지 이러한 것을 렌탈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또 SK 렌터카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워커힐 호텔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여름이 되면 이 SK 매직에서 판매되는 이 렌탈의 수요, 그리고 놀러 가면서 우리가 타고 다니는 렌터카의 수요, 또 호텔의 수요, 이러한 것들이 캐시카우 역할을 잘 해준다라는 기준으로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충전 인프라 충분히 SK 그룹사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걸릴지라도 저는 충전 이쪽은 꼭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쪽으로 이제 제가 요새 지켜보고 있는 기업은 엔캠이라고 하는 기업을 좀 보고 있어요. 전해액이라는 이 소재를 제품을 만드는데 배터리 안에 양극재와 음극재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분리막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바탕을 해주는 전해액이 들어가요. 근데 지금 엔캠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4위 업체거든요. 근데 글로벌 1위, 2위, 3위 업체가 중국 기업입니다. 미국이 지금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캠이 현재 위치에서 기술적으로 혹은 이 수요적인 부분만 잘 받쳐주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글로벌 순위에서도 훨씬 더 좋은 순위를 받을 이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여러분들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진다면 저는 뭐 에코프로 BM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올랐지만 오를 만한 이슈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한 번 더 찾아보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위치도 그렇고 그리고 반사 이익에 대한 수계 두 개 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라고 정리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엔캠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까지 확인해 드렸습니다. 충전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함께 해드렸다는 점 2차 정지 정리 여기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3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키워드의 단골 손님이기도 하고요. 이 52주 신고가 행렬에서 쭉 리스트업을 보면 항상 빠지지 않는 모험생이 여기서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뻐지는 주가라고 저희가 헤드라인이 뽑아져 있습니다.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이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이게 가장 궁금해요. 이런 랠리 좋습니다. 이 흐름 언제까지 즐길 수 있을까요? 이게 가장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일단은 뭐 이 시기 어디까지 이어질지를 예측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죠. 근데 상당히 저는 어제 이제 마녀공장의 상장이 이게 참 시기가 굉장히 적절했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마녀공장이 작년 연말에 상장했으면 어땠을까?
그때 당시만 해도 화장품이 중국 관련해서 안 된다라는 분위기였었는데 지금은 화장품이 대형 화장품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런 기능성 화장품, 색조 화장품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절대절명하게 일본에서 점유율이 높고 더군다나 매출이 1,000억에 영업이익이 대략 한 300억 정도 되는 이런 회사가 이제 상장이 되면서 큰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시장에 있어서는 좀 더 긍정적인 활력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임의용 테마는 단순한 테마다라고 보기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인 실체를 파악하기 좀 어렵죠. 신산업이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각 개별 기업 단으로 봤을 때는 영업 적자한 회사도 상당히 있고 앞으로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지만 지금 임용기기 쪽에서 올라가는 기업들의 대다수를 보게 된다라면 규모는 작지만 나름대로 매출과 영업이익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1조짜리 매출하고 1,000억짜리, 100억짜리 매출하고 봤을 때 100억짜리가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영업이익률이 좋다라면 1조짜리 매출보다는 100억짜리 매출이 훨씬 더 가성비가 좋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이런 쪽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강력한 테마를 좀 타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더군다나 시장에 있어서 나름대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도 약간 좀 전반적으로 보면 옛날만큼 그렇게 강하지 않죠. 반도체도 그렇고 그 외에 특별히 지금 올라갈 만한 주식을 찾기도 그렇게 또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선주도 좀 쉬는 것 같고 자동차도 쉬는 것 같고 하지만 이쪽은 현재 지금 강한 흐름들이 붙어 있고 여기에 IPO까지 붙어줬기 때문에 이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종목으로 추가적으로 위원님 질문 가고 싶습니다. 루트로닉 저희 3월 말에 받아본 종목인데 물론 그 당시부터 베팅해서 저희가 목표가는 달성 그 위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정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공개 매수라는 키워드가 나온 자리에서 보유하신 분들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를 떠올린다면 그럼 다른 쪽에 대해서도 지금 매수 여력을 확대해 나가도 괜찮은 투자 전략일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루트로닉 하나만 공개 매수기 때문에 다른 쪽을 보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루트로닉만 봐야 되고요. 루트로닉은 일단 공개 매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때까지는 홀딩하시고요. 그 대신 공개 매수에 응하시면 여러분들 양도소득세 33%를 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익에 대해서 33% 세금을 내셔야 되기 때문에 공개 매수에 직접 들어가는 것보다 그 직전 가격에 매도하시는 게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유효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양도소득세는 스스로 신고하셔야 되고 나중에 과세가 신고하지 않으시면 보통 우리나라 이제 그 과세되는 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과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냥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건데 이거는 계좌가 있기 때문에 100% 다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개 매수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공개 매수 상황을 추이를 좀 보시고 거의 공개 매수가 근처까지 오게 되면 그 부분에서 매도를 하시고 다른 걸로 갈아타는 전략도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와, 생각보다 세금이 높네요. 조금 더 디테일이 어떻게 나오는지 계속 팔로우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루트로닉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봤고요. 이사님께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앞서 마녀공장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 관련 모멘텀이 이 섹터에 미치는 영향이 클지가 궁금해요. 만약 단발성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을 두시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측면에서의 모멘텀도 아직 남아있는지 어떤 쪽이실까요? 뭐 마녀공장은 마녀공장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미용 의료기기는 미용 의료기기대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미용 의료기기가 이제는 단순히 기대감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 혹은 일본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우리나라 제품을 많이 써주겠지라는 단순 기대감보다 실제로 판매 대수가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을 충족시킬 만한 성과들을 내고 있다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미용 의료기기 쪽 계속 말씀드렸을 때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쪽은 바로 소모품 매출 비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소모품이라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자연스럽게 매출이 올라가는 구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당연히 2분기 실적 시즌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는 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2차 전지는 보여주고 있는 실적보다 너무 많이 오른 이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기업들도 많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확실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에 오른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인데 이 미용 의료기기 쪽 같은 경우에는 탄탄하게 실적을 보여주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저는 추가적인 상승세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 기준으로는 뭐 루트로닉이 당연히 대장주겠죠. 그러니까 이제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매매를 할 수 없으니 저는 제이시스 메디칼 그러니까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저는 더 갈 수 있다. 오늘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거의 1년 반 동안 기록했었던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 단기적인 매매 힌트를 찾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시스 메디칼을 현재 구간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요즘 시장에서 실적이 나오는 숫자가 찍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믿음직한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함께 받아봤습니다. 저희 믿음직한 쪽 2위에서 또 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빠지지 않는 키워드입니다. 바로 엔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에 대한 이야기 이사님과 좀 먼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호실적 하면 엔터가 요즘 제일 저희 키워드상으로 많이 이야기한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게 궁금해요. 실적 좋았다고 하고요.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걸 안고 계속적으로 고가 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저희 주가 이야기도 하면서 먼저 이게 피로도, 이게 피로감을 가질 것인가 싶지만 정말 쉬어가는 구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좋은 건 알겠습니다만 피로도 누적 구간에서 조금 장기간 쉬어갈 가능성은 지금은 없는지 먼저 궁금해요. 일단 JYP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가장 중요한데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여기서 또 갈까 하는 그 위치에서 지금 또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덜 오른 엔터사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JYP 엔터를 가지고 트레이딩하고자 하시는 분들 저는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미 보유자의 영역으로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대신에 상대적으로 덜 오른 기업하면 하이브, 그리고 SM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도 공략 가능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일단 결국 이제 엔터사들의 실적의 퍼포먼스가 올해 정말 이제 화려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에 저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 여전히 높게 본다라고 하면 대신에 JYP 엔터테인먼트가 꺾이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좀 깔려야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하이브도 그렇고 SM도 그렇고 현재 구간에서 한두 번 정도 단기적인 시세는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보기에는 다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위원님도 그렇고 엔터주에 대해서 좋다라고 말씀드린 게 벌써 3개월, 4개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 3, 4개월 전이라고 하면 매수를 해놓고 길게 보셔도 괜찮지만 지금 당장 이 방송을 보시고 현재 가격에 진입하신 분들에게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저는 그것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단기적인 이 시세의 흐름만 보시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이사님, 지금도 덜 올랐다 상대적으로 라고 이야기해준 종목이 하이브랑 SM인데 사실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특별한 악재가 최근에 나온 건 아니지만 SM 같은 경우는 YG와 마찬가지로 살짝 삐긋거린 이후에 나오는 시세란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시선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뭐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대표 그룹들의 활동성만 놓고 보자면 SM도 하이브도 크게 달라지는 구조는 없다. 이미 이제 BTS 관련한 이슈는 차트에 녹아들 만큼 녹아들었고 많은 분들이 이제 하이브하면 BTS라는 공식이 조금씩 깨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또 다른 그룹들이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최근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폼이 좋다라는 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오는 그룹들의 폼이 너무 좋다 보니 하이브는 이제는 뭐 BTS의 의존도가 많이 낮아진 상황. SM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 에스파라는 그룹의 활동성에 저는 좋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도 저는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터에 대해서 위원님과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 시황 기사로 가장 많이 엮이는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사실 RM 이야기가 함께 나오면서 역시 아티스트에 따라서 울고 웃는 이번 한 주가 되는 듯한데 그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이브 오늘 RM 이슈와 묶여서 이렇게 강하게 오르는 것에 의미 부여가 가능한지, 그리고 좀 노이즈 있었던 종목은 그 이슈가 주가에 다 녹아들었다라고 보시는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이제는 엔터를 조금 선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김 선생님께서 잘 지적하셨다시피 3개월 전만 하더라도 JYP 엔터가 깃발을 들고 가면 나머지 엔터들이 이제 다 좋았죠. 물론 그전에는 우리가 이제 SM에 대한 어떤 지분권 이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갈 때 못 갔었던 그러한 부담까지
털어버리면서 가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제 주가가 올라가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이 주가가 계속 갈 것인가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 그 다음에 과연 내 주가의 퍼포먼스가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이 드는 거죠. 일단 JYP가 꺾이지 않는 이상은 다른 주식들까지 그 동반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하지만 지금 벌써 이제 조금 균열이 생기죠. SM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일부 증권사에서는 경계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결국 SM이 우리가 이제 시너지 효과가 과연 나타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거죠. 하이브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주가를 짓눌렀었던 강한 모멘텀이 우리가 이제 BTS 군대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갑자기 BTS가 공식적으로 회사 발표하기 이전에 군대 간다라는 영상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해버렸고 그 뒤로 그 퍼포먼스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죠. 최근 들어서야 BTS가 이제 군대를 가더라도 다른 대항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또 팬분들도 마음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별로 불거지는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엔터주를 꾸준히 말씀드렸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게 보시고요. 일단 트레이딩 관점도 유효하고요. 이런 어떤 퍼포먼스들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한번 올라갈 겁니다. 그럴 때 조금 이익을 실현하시고 다시 잠잠해지는 듯 하다가 할 때는 매수하셨다가 또 뭔가 가수가 콘서트를 한다라든지 신인 가수라든지 또 빌보드 얘기가 나오면 다시 퍼포먼스가 나올 겁니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그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콘서트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또 이게 나온 게 있죠. 멜론이 드디어 이제 미국의 빌보드 그 순위에 들어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수들의 있던 영향력들이 더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슈화될 때마다 엔터주들은 들썩거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엔터주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는 4대 기획사 중심으로만 보자라고 저희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나머지 쪽들에 대한 선별적인 움직임들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드라마틱한 퍼포먼스를 보이기에는 조금 지금 가격대라든지 밸류라든지 위치가 좀 부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엔터에 대한 이야기까지 담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키워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 저희가 방송 직전에 사실은 바꿨습니다. 출연자분들께 많은 시간을 준비할 시간을 드리지 못했던 키워드이긴 하지만 저희 원전이 오후장에 튀는 모습이 나와서 단기적으로 주목할 부분이 있는지 짧게나마 체크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뉴스는 이런 것들 좀 찾아봤는데 주가와 연동 지어서 좀 생각해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질문해 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오늘 오후장에 튀길래 1위로 저희가 넣어봤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요. 오늘 오후장에 이런 반짝임에 주목을 좀 해야 될까요? 가야 할 종목이 그동안 못 갔다가 이제 제자리로 저는 찾아가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1분기에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이제 가장 소외받았던 쪽은 원전이 아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특히 이제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좋은 뉴스가 이제 쏟아졌었던 상황. 하지만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해외 수주 모멘텀이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그 이후에 정말 거짓말같이 뉴스가 뚝 끊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가의 이제 조정도 상당 부분 나왔었고 또 조정의 기간도 좀 길었던 상황이나 결국에 이제 원전에 대한 이 기대감은 수주 모멘텀 아니겠습니까? 일단 중동 쪽에서도 좋은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고 또 이제 미국 혹은 유럽 특히나 이제 웨스팅하우스라고 하는 곳과 이제 협업을 해서 작은 원전이라고 하죠. 우리가 소형 원전이라고 하면 이제 SMR이라고 하는데 SMR과 함께 시공까지 가능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지금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원전주 만약 없으시다라고 하면 제가 아마 원전 탑픽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그동안에 계속 좀 말씀드렸었거든요. 맞아요. 오늘까지 8거래의 상승이더라고요. 조정이 나올 때마다 왜냐하면 길게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원전 오늘 수주 받아서 다음 주부터 공사한다 그래서 올해 말이나 연말에 완료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전 같은 경우에는 길게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 저는 여전히 두산 에너빌리티를 탑픽으로 한번 보시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재 구간 아니면 오늘 이제 금요일이라서 좀 부담이 되신다라고 하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 기술적으로 조정이 나오면 그때는 꼭 채워두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에 대해서 위원님의 짧은 코멘트도 듣고 넘어갈게요. 저희 태양광이나 풍력은 최근에 꽤 했는데 원전이 움직이질 않아서 키워드로 선정을 안 해왔어요. 오늘 들썩임에 포커스 좀 맞출 필요 있을지 원전 관련 전략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 관련주가 이제 오늘 이제 리포트가 하나 나왔죠.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이제 하반기 수주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창원시와 SRM에 대한 어떤
MOU 체결 뭐 이런 뉴스들이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좀 반응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제 묻혀져 있었던 기대감들이 다시 재부각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돼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원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김성희 이사께서 정확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신재생만큼 안 오르고 있었네? 왜 안 오를까라고 했었던 부분들이 오늘 좀 해소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전과 관련해서는 좀 체크해야 될 상황들이 많고 긴 호흡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두 가지 면을 다 살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원전에 대한 이야기까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원픽의 시간만을 저희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님께서 원픽 들고 와주셨습니다. 이사님의 원픽 이어서 들어볼게요. 정말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네. 제가 가지고 온 기업은 팜스토리를 좀 가지고 나왔어요. 일단은 비료, 사료 그리고 이제 돈유가 관련한 이제 본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서 이제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비료, 사료, 곡물 가격, 선물 지수를 보면 그렇게 또 변동성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눈여겨본 쪽은 우리나라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한번 힘들었고 구제역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아시아를 지금 넘어서 유럽 쪽에서도 또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비료라든지 이 가축의 사료 가격이 굉장히 또 올라가다 보니까 공급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쪽에서 이 사육 두수가 많이 줄었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또 우리나라 관련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이 팜스토리가 한두 번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드려보면서 2,1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저는 한번 단기적으로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 여기서 상승을 한다면 테마주잖아요. 그리고 변동성이 큰 종목인 만큼 3,000원, 3,500원 이렇게 1차, 2차 목표를 한번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팜스토리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장 랭킹 파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내용도 오후장 시장 반영해서 저희가 키워드 작성했으니까요. 대응하시는 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영주 MTN 전문위원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